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은 소화가 잘 되고 든든한 느낌을 주는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흰쌀은 도정을 거치며 섬유질을 비롯한 영양분이 손실되죠. 따라서 다른 재료를 첨가해 밥을 지어주시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좋은 재료들로 영양밥을 만드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재료들은 분말 액체의 형태로 준비하기가 비교적 편리한데요. 그럼 건강과 편리함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재료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녹차가루입니다. 녹차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전역에 걸쳐 다엽이라는 한약재 및 차로 사용되었습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플라보노이드와 카테킨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카테킨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에 대응해서 세포 변종을 막고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항산화 물질인데요. 한국 식품영양과학지에서 발표된 논문에는 밥을 지을 때 백미 한 컵에 녹차 분말 1티스푼을 넣고 밥을 지은 결과 녹차의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무려 4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같은 노화성, 노인질환 및 콜레스테롤에도 좋을 뿐 아니라 카테킨 성분이 간내염증에 대응해서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차는 카페인 함량이 많아 불면증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과 잠들기 전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혈액응고 방지제인 와파린을 섭취 중에 있으시다면 녹차의 비타민 K의 혈액응고제 역할 때문에 녹차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황기가루입니다. 황기는 먼 옛날부터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재료인데요. 황기의 주요 효능으로는 힘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기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황기는 단백질 및 섬유질이 풍부하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황기 100g에 단백질이 11.5g, 섬유질이 35g이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각종 미네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약재로서는 탁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과 같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쓰이는 다양한 활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륨이 하루 섭취량의 3분의 1인 170.3mg이나 들어있어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기는 대부분의 한약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쌍화탕과 십전대보탕, 그리고 여름에 보양식으로 주로 먹는 삼계탕에도 들어가는데요.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안정 효능이 있고 골다공증 예방과 콜레스테롤 안정작용을 합니다. 사실 황기를 고르실 때는 몇 년근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개 3년이 넘어야 약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밥에 넣어 먹을 때에는 약재로 섭취하는 것만큼의 약효가 없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시중에 국내산 황기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파는 것을 구입하셔서 황기 1티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황기가루의 냄새가 거부감이 든다면 처음에는 개인 취향에 맞게 2분의 1티스푼 정도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료는 복령가루입니다. 복령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복령은 소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버섯과 같은 종류의 식품으로 백곡령은 껍질을 벗겨낸 상태의 복령을 말하는데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 균사가 서로 엉키면서 성장을 하여 단단한 덩어리로 이루어집니다. 복령은 살짝 단맛이 나며 수제비나 달쭉과 같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복령은 균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된 사례가 있어 식품으로 섭취해도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데요. 복령의 효능으로는 호흡기 기능 개선, 불안 증세 완화, 스트레스 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관련해서는 죽은 깨, 기미, 건버섯 등의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복령가루와 꿀을 섞어 팩을 할 때 사용하시면 미백 및 주름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복령가루는 차가운 성질과 기운을 가라앉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차가운 음식과는 궁합이 좋지 않고 몸이 평소 냉하거나 기운이 약한 분들은 백복령가루의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재료는 마가루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마가루는 잊혀진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땅속에 묻혀있는 말을 캐낸 뒤 흙을 털고 반으로 잘라보면 우유빛깔의 진액이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동요도 마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서동요에서는 식재료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서동요는 말을 키우는 아이가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향가 속에서 서동은 동네 꼬마들에게 말을 나눠주며 자신이 지은 선화공주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데요. 이처럼 말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고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귀한 작물로 대접받아왔습니다. 많은 유신을 비롯하여 알긴, 아밀로스, 콜린, 사포닌, 디오스게닌 등의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밀신은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화에 좋고, 아르키닌은 혈액 순환을 도우면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줍니다. 또한 사포닌은 인삼과 더덕의 주요 성분으로 항염증 및 창암 효능 등에 뛰어난 성분인데요. 많은 피부 미백 작용과 주름을 제거해주는 미용 효과에도 좋습니다. 다만 생마를 드실 경우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량 섭취 후 경과를 지켜보시고, 다량 섭취 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부작용도 주의해 주세요. 마가루를 사용하실 때는 마가루를 밥 한 컵에 2티스푼 넣으셔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5번째 재료는 강황가루입니다. 카레를 만드는 강황가루는 커큐민이 주된 영양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각종 질병의 원인인 만성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등 신경퇴화 증상을 완화해주는 탁월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커큐민의 인체 흡수율은 우리가 섭취한 양의 1%를 겨우 넘기는 정도인데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나 높여주는 물질을 후추라고 발표했습니다. 후추 자체로도 신진대사를 높이며 노폐물 배출에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 쌀 2컵에 강황 1티스푼, 그리고 후추 3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 밥을 지으시면 고소하고 맛 좋은 강황밥을 집에서도 해드실 수 있습니다. 강황을 분말이 아니라 생으로 너무 많이 넣으면 생강 냄새가 심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껍질을 깎아서 1티스푼 정도 잘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황의 원산지는 인도로서 그 품질이 인도산도 뛰어나고 시중에 나온 제품들 중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임신 중이시면 강황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커큐민이 생리를 촉진시키고 유산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유 수유 중인 여성도 피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담석이 있는 사람은 커큐민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6번째 재료는 소주입니다. 소주는 한의학에서는 백주라는 한약재로 세웠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며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넣으면 항산화 영양소가 늘어나고 식감이 부드러워져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쌀 100g을 기준으로 순수한 물 120ml를 넣어 지은 밥과 물 100ml에 소주 2잔을 넣어 지은 밥을 비교한 결과 소주를 넣어 재운 밥이 폴리페놀 함량이 무려 17%나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소주로 함량이 높아진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예방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변이하는 것을 막아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한 소주를 첨가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아져 더 이른 시간에 밥이 끓게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딱딱한 잡곡밥의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밥을 지을 때 알코올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밥에서 알코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습니다. 4인분 기준의 소주 반컵이면 충분합니다. 현미밥을 기준으로는 2인분일 때 소주 2잔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이 밥과 함께하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압력 밥솥이나 전기 압력 솥에 증기구와 밥솥 위에 기름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밥솥 세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오일류는 가급적 밥을 지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밥솥 세척이 귀찮지 않으시면 추천드리지만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은 샐러드 혹은 토마토를 볶아 드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건강을 생각하셔서 잡곡밥을 드셨던 분들께는 오늘의 정보가 번거로움을 해결해 드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